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조선사의 변동에서 문화의 새로운 변화, 국학과 과학기술에 고조되는 관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학습 목표는 이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왜 나타나는지 먼저 얘기할 건데요. 일단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역사, 지리, 언어,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국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그 연구하는 데 발달했느냐? 이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되게 많이 변해요. 특히나 이제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오랑캐들이거든요. 오랑캐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를 중심으로 얘네를 뭔가 사대하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학이라든가 예술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국학을 다시 정리할 텐데요. 국학이란 우리 역사, 지리, 언어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국학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역사서부터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안정복은 이 당시 동사 항목을 저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동사 항목은 안정복이 이익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익이 그 당시에 이제 사만정통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대사를 어떤 단군이 이제 나라를 세웠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위만조선이나 뭐 한사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군이 세운 조선을 나중에 마한이 이어받았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사만정통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이익이 이런 역사관을 안정복이 영향을 받아서 동사 강목을 저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정통성, 독자성,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련 없어,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득공은 이제 발해고를 저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것 덕분에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라든가 한글 연구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리서 편찬을 볼게요.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지리서가 이중한의 이제 택리지입니다. 택리지는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토를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인심, 산천, 인물, 풍속, 산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를 이제 좀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것들 좀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좀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이중한의 택리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준의 상경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상경표는 요즘에 이제 산맥도를 우리가 주로 쓰거든요. 이 산맥도는 일본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우리 것은 이제 상경표입니다. 상경표는 산줄기와 하천 줄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놓은 게 바로 상경표예요. 가장 좀 우리의 좀 현실에 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가 이제 제작되는데요. 일단 먼저 그 정상기가 정확한 지도 제작을 위해서 백리를 일자로 축소를 해가지고 동국지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우가 19세기 중엽에 대동여 지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조선은 사실 그 지도 제작 기술이 좀 그 전보다는 좀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만들어진 지도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게 바로 대동여 지도입니다. 그래서 산맥이나 하천, 폭우, 도로망의 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마다 이제 점을 찍어서 그 거리를 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법내에 해당하는 지도표를 만들어서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휴대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22첩으로 된 목판 지도거든요. 그래서 접고 펴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연구가 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신경주나 이제 훈민정음 운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국어 의문을 연구한 연구서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의문 원리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는 이 풀이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희의 언문지가 있는데요. 이 언문지는 한글 및 한자음 관계 연구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리나 한글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서양 문물들이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하고 이제 왕래를 많이 하면서 사신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이제 유입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청에 이제 그때 언제야? 인조 때
청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 지면서 왕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 중에 이제 왕세자, 소현세자가 있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다시 그 귀국하면서 서양의 어떤 과학기구라든가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당시 서양 문물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천문학과, 세계지도, 화포, 천리경, 뭐 자명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김성문, 홍대영 이런 사람들은 지전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가 고녀만국 전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거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5개 대륙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민족과 산물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지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반구하고 북반구도 있어요, 심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육은 아담샬이 만든 시헌역, 그러니까 요즘 치면 뭐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그 외국에서 만든 이 달력이 굉장히 정확한 정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조선의 사정에 맞게 좀 고쳐서 김육이 이제 건의하면서 이제 시헌역을 사용하는데, 아까 얘기한 소현세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시헌역 사용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시헌역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육 같은 사람이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김육은 앞에서 이제 대동법 이제 만든 그 사람이에요.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허준이 이 당시 이제 의학서적을 편찬했죠.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의학서적이 다 중국 중심의 의학서적이에요. 근데 이제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면서 전통 한의학의 먼저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학서적,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농학서적도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